번의 전화를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그거 앞쪽에 지구 시스템 부분 있죠. 그 지구 시스템 그 얘기를 좀 정리를 해야 돼. 지구 시스템에 이제 제목을 먼저 좀 써볼까? 우리 이제 통합과학에 이놈이 자꾸 왜 교과서에 시스템이란 말을 자꾸 쓰는지 모르겠네. 여러분들 시스템이 뭐예요? 시스템. 여러 가지 뜻이 있어.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원래는 이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이거는 좀 상식으로 이거 시험에 안 나와요. 연력학에서 나온 용어야. 연력학에서. 우리 연력학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니네 혹시 수학 시간에 벤 다이어그램 배웠니? 집합? 안 들었냐? 녹과과정에 빠졌니? 집합? 들어가? 우리 벤 다이어그램 할 때 전체 집합 U 이렇게 그리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니? A 집합이 이렇게 있고 B 집합이 이렇게 있고 이런 식으로 선생님 학교 다닐 때 배운 기억이 나는데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연계나 뭐 이런 데서 내가 관심 있다라고 하는 거를 갖다가 여기에 개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A 집합, B 집합 이거를. 그래서 이걸 우리말로 뭐라 그러나? 개라고 하고 영어로 시스템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이게 개야.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이 개 바깥에 이 주변에 있죠. 노란 색깔로 칠한 부분. 이거 뭐 수학적으로는 이거 어떻게 표현하니? 선생님 수학을 잘 몰라서 A 합집합 B의 뭐 여집합 이렇게 표현하지. 우린 이걸 뭐라 그러냐면 주위라고 표현을 해요. 연력학에서는. 주위 그래서 영어로 뭐라 그러냐면 surroundings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surrounding이 주위잖아요. 근데 걔 말고 나머지들 그래서 여기다 복수 S를 붙이는 거예요. surroundings 이렇게. 그 다음에 이 개하고 주위가 서로 이제 상호작용을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걸 나타내려고 우리가 시스템을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두 개 합친 거를 우리는 뭐라 그런가? 유니버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체를 우주라고 하지. 수학 시간에 그때 전체 집합이라고 얘기하잖아. 우리는 이걸 우주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다루는 거는 개하고 주위 사이의 관계를 다루는 거야.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우리 시스템이란 말이 그 간략하게 개에서 온 거야. 개에서 온 겁니다. 그래서 생태계, 중력 시스템, 생명 시스템, 그 다음에 지구 시스템 이런 시스템이란 말을 쓰게 된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어원이 거기서부터 나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됐죠? 뭐 그거는 뭐 연관은 없지만 개 하면 우리 대표적인 개 뭐 있어요? 생태계 중에 동물개가 있어. 동물개가 선생님이 알기로는 개가 영어로는 킹덤이에요. 킹덤 아니? 킹덤 오브 애니멀이야? 뭐 이렇게 돼 있죠? 니네 많이 봤던 거예요. 1960년, 70년대죠. 1970년대 BBC 방송국에서 동물들의 실생활을 그죠? 뭐 세렝게티 초원 막 이런 데서 찍어가지고 전 세계에 그 콘텐츠를 배포를 했죠. 제목을 뭐라고 붙였냐면 킹덤 오브 애니멀이야 이렇게 붙였어요. 그러니까 이거 번역하면 어떻게 되냐? 동물의 왕국 이렇게 되죠. 원래는 동물개가 맞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동물개로 번역해야 되는데 그 번역하는 사람이 잘못 번역해서 동물의 왕국으로 번역한 거야.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동물의 왕국으로 우리나라에서 방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킹덤도 뭐냐면 우리 종속 과목 강문 개 할 때 그 개가 킹덤이야. 참고로 그냥 알아둡시다. 이 개하고 이 개는 또 다른 개인데 하도 개라는 말을 많이 쓰니까. 자 그러면 개라는 말이 나온 김에 하나 더 추가로 좀 더 갑시다. 우리가 조금 알고 가야 되는 부분이어서 연력학에서 나오는 개 중에 열린 개가 있어. 그 다음에 닫힌 개가 있어. 기왕 나온 김에 하나 고립개까지 다 써봅시다. 이렇게 열린 개, 닫힌 개, 고립개가 있어. 열린 개는 우리 오픈 시스템이라고 해. 닫힌 개는 닫혔죠. 클로즈드. 고립개는 아이솔레이티드. 이런 단어들은 다 알죠, 네. 보일 정도면. 자, 오픈 시스템의 특징은 어떤 특징이냐면 에너지 출입도 가능하고 물질 출입도 가능한 거를 우리는 오픈 시스템이라 열린 개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는 에너지 출입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뭐라고? 물질 출입도 가능하고 이거야. 그 다음에 닫힌 개는 에너지만 가능하다. 물질은 절대 안 돼. 이렇게 되는 것이야. 우리는 사실 여기까지만 알면 돼요. 고립개는 둘 다 안 돼. 고립개는 둘 다 안 돼. 이제 이런 거 예를 드는 게 뭐냐면 열린 개의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오늘 배울 내용이야. 뭐 있어요? 지구 구성 요소가. 이게 지구 구성 요소야. 뭐뭐 있어? 생물도.
오늘 배울 내용이야. 기권, 그 다음에 수권, 지권 이렇게 있는 거지. 지구를 구성하고 있는 애가 이런 애들이 있는데 얘네들 사이에는 서로 물질도 왔다리 갔다리 주고받고 에너지도 주고받고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거라고. 이 관계를 우리 따지려고 오늘 배우는 내용들이 그런 내용들이. 지구 구성 요소 간의 상호작용. 그러니까 물질도 출입이 가능하고 에너지 출입이 가능하더라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닫힌 개는 우리가 지구과학에서 이게 지금 지구과학 파트다. 닫힌 개는 지구를 예를 들어서 이건 지구계를 예를 들어요. 여러분들 지구는 이렇게 생겼죠? 지구가 우리가 관심 있는 개라 그러면 지구 바깥에 이 대기를 지나서 이쪽 외기권이라고 그러죠. 여기 바깥에. 그 바깥에 뭐 있어요? 수성도 있고 금성도 있고 태양도 있고 그 다음에 화성, 목성, 천왕성 다 있잖아. 이런 쪽 애들을 이제 주위라고 하는 거야. 얘네 둘 사이 관계에서는 태양 복사 에너지가 들어오지. 그러면 어떻게 되냐? 지구 복사 에너지가 나가지. 에너지 출입 가능하죠. 근데 물질 출입은 안 돼요. 물질 출입은 안 돼요. 선생님, 인공위성 있잖아요. 아, 그런 건 예외. 운석 있잖아요. 아, 그런 것도 빼자. 그래서 물질 출입이 안 일어난다라고 보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지구에 있는 물질은 그냥 변함이 없는 거예요. 항상 일정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물질의 순환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야. 우리 조금 이따가 또 물질의 순환을 배울 것이야. 지구에 있는 물질은 총량은 변하지 않는 거야. 총량은 변하지 않습니다. 선생님이 맨날 수업 시간에 주장하는 거 있잖아요. 선생님 살아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야. 총량은 변하지 않아. 내가 고통 총량의 법칙 뭐 이런 거 있잖아. 고생 총량의 법칙 뭐 이런 거 있어요. 니네들이 우리 학원하고 보스학원하고 같이 공부하면서 좀 가장 치열한 시기를 좀 보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인생이 필 수 있어. 이게 거짓말 같지? 선생님이 살아보니까 힘들게 살면 살수록 주위가 좀 편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태어날 때 자기한테 고통의 양이 딱 정해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몰려서 오는 거냐? 이게 나눠서 조금씩 오는 거냐? 근데 그걸 우리는 빨리 갖다 땡겨 쓰자는 거죠. 지금 빨리 갖다 땡겨 쓰면 얘네가 나중에 더 행복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공부할 때 조금 더 치열하게 공부하자는 그런 걸 주장을 합니다. 어쨌든 물질의 총량은 변하지 않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 내부에서 빙글빙글 도는 거야. 형태만 바꾸는 거야. 그게 물질의 순환이야. 그래서 무슨 순환이 나오니? 대표적으로 탄소의 순환이 나오고. 많이 들어봤지. 우리네 뭐 중학교 때 암석의 순환도 배웠죠. 암석이 뭐 그렇잖아. 시간이 지날 때마다 화성암에서 변성암이 되고 변성암이 최저암도 됐다가 마그마가 됐다가 이렇게 다 하잖아. 그러나 전체 암석의 양은 변함이 없어요. 형태가 바뀌는 거야. 이산화탄소로 됐다가 석회암이 됐다가 그 다음에 뭐 석탄이 됐다가 다시 또 이산화탄소가 됐다가 탄산이온이 됐다가 전체 토탈 양은 변하지 않아. 왜? 외부에서 들어오거나 나가지 않기 때문에. 왜? 고립 닫힌 게 물질 출입은 안 되니까.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확장해서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립계는 그냥 태양계 같은 애들. 태양계는 에너지원은 태양밖에 없잖아요. 밖으로 에너지가 새지도 않고 들어오지도 않아. 에너지도 안 나가요. 물질은 당연히 안 되지. 선생님, 헨리에서 어떻게 되는데요? 저 76년 만에 한 번씩 볼 건데요. 선생님 십몇 년 전에 본 것 같은데 헨리해성이 그때 왔었어요. 그리고 앞으로 70몇 년 후에 또 와. 니네들은 볼 수 있을 거야. 얘네들은 볼 수 있어요. 선생님은 보기가 좀 힘들 것 같긴 해. 내가 한 120살, 130살 산다 그러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안타깝게 선생님 못 볼 확률이 높다 해. 근데 그거는 예외적인 거잖아. 그런 거를 뭐 물질이 들어왔다고 얘기하기는 애매한 상황이야. 얘는 둘 다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다루는 건 지금 이 두 개를 다루는 거야. 그래서 앞부분에서 이 지구 구성 요소들의 얘네들이 서로 상호작용, 이게 제일 시험 문제 잘 나와. 상호작용을 어떤 상호작용을 하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물질을 주고받는 거, 에너지를 주고받는 거, 그래서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이런 내용을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구계는 전체 외기권하고는 닫힌 개라고. 그러니까 뭐야? 에너지만 왔다 갔다 한다고. 그 안에 물질은 변함이 없다. 총량은 변함이 없다. 단 형태만 바꾸더라. 그래서 얘네들이 순환을 하더라. 순환을 할 때 어느 위치에 있을 때 어떤 형태로 존재하는지가 시험 문제로 나와요. 이제 그런 걸 여러분들이 할 수 있으면 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구 시스템은 이렇게 생깁니다. 기본적인 건 여기서부터 출발이야. 그 다음에 이제 지구가 어떻게 생겼니? 요새 날씨가 더우니까 수박을 요새는 잘 안 먹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선생님 집에서 배달을 시키긴 하면 배달시키면 조금 짜증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겁잖아 수박이. 요새 마트나 이런 데서 배달 많이 해주는데 수박 배달시키기는 조금 미안해요. 그리고 요새 좀 더 미안한 게 선생님 아들이
자꾸 이렇게 물병 그 뭐라 그래 집 얘도 물을 되게 땀을 많이 흘리고 물을 많이 먹었는데 학원 갈 때마다 꼭 이렇게 휴대용이랑 물병을 갖고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마트에서 물을 배달을 시켜요. 조그만. 아 근데 그게 너무 무겁잖아요. 배달 아저씨가 너무 미안한 거야. 이만큼 땀을 삐질삐질 흘리고. 근데 거기다가 수박까지 시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수박을 먹고 싶어도 수박을 못 시켜요. 마트나 이런 데 가면 수박 살 때 되게 고민스러운 게 요새는 마트 가보면 이걸 따지 못하게 옛날에는 따서 줬다. 이렇게 삼각형으로 따갖고 잘 익었어요. 한번 드셔보세요. 그러면 땄는데 안 살 수 없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이제 그때 막 무거워서 사갖고 그랬는데 지구 내부를 봐야 되는데 지구 내부를 볼 수 없잖아. 어떻게 볼 것인데. 대표적인 게 직접법이 있어요. 직접 뚫어보면 돼. 근데 뚫어봤어. 11kg까지밖에 못 뚫었어요. 왜? 열과 압력이 너무 심해가지고. 니네 꿀 같은 데다가 젓가락으로 콕 찍어봐. 콕 찍어서 빼면 메꿔져 버리지. 그러니까 11kg 정도 팠더니 탁 찍어서 뺐더니 메꿔져 버려. 볼 수가 없는 거야. 직접법으로 볼 수가 없어. 갑자기 지구가 토했어. 마그마가 잔뜩 나왔어. 근데 그 마그마 안에 돌멩이가 끼어나와요. 이걸 포회감이라고 그래. 그래서 얘가 마그마로 토해낸 데에 암석이 들어있어. 그 암석을 분석하면 우리가 지구 내부가 어떨 것이다 직접적으로 예측할 수는 있지만 너무 지표면이야. 너무 지구 6,400km 안에 있는 건 어떤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법으로는 지구 내부가 어떻게 생겼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더라. 그래서 쓴 게 뭐예요? 간접법이잖아. 딸 수 없잖아요. 딸 수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똑똑 우리 수박 두들겨 봐야지. 이런 것 같아. 이게 간접법이야. 대표적인 게 뭐죠? 지진파 분석. 그래서 지구 반대편에서 지진이 일어났어. 그 지진파가 우리한테 도달하는지 안 하는지를 분석을 하는 거야. 그게 뭐니? 지진파 분석법인데 이거 중학교 때 다 배웠던 거잖아. 니네 지진이 꽉 나고 일어나면 어떻게 되냐? 여기가 땅속이야. 지진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지? 지진이 일어났어. 그럼 어떻게 돼요? 먼저 피파가 올라오죠? 종파라고 하는 피파가 올라오고 이렇게 올라오죠. 그럼 어떻게 위에 건물은 이렇게 흔들리죠? 이렇게 그러니까 피해가 좀 덜하죠. 그런데 두 번째는 어떻게 돼? 이렇게 가지. 행파가 이렇게 흔들린다고. 그러니까 두 번째 위험하다고. 니네 그래서 지진파가 이렇게 오다가 이렇게 되다가 띠리리리리 이렇게 되죠. 그래서 첫 번째 프라이머리 웨이브 피파, 두 번째가 세컨더리 웨이브 에스파 이렇게 되죠. 그래서 피파하고 에스파 사이의 거리를 시간을 우리는 PSC라고 한다. 그래서 PSC로 진원지가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이런 거 알아본다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그래서 피파하고 에스파의 특성을 알아야 돼. 니네 피파는 어떻게 생겼다 그랬니? 피파는 종파야. 이렇게 가지. 되게 빨라요. 에스파는 어떻게 가냐? 이렇게 가지. 횡파지. 느려요. 그리고 진폭이 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피파는 화장실 막혀본 적 있니? 네. 그래 뚫어봤어? 네. 화장실 뚫 때 뚫어뻥으로 뚫죠. 네. 뚫어뻥이 바로 피파야. 종파예요. 어떻게 뚫냐? 그죠? 비불치. 이거잖아. 이렇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 똥덩어리 올라오죠. 고체. 똥물도 올라오죠. 액체. 냄새도 올라오지. 기체. 고체, 기체가 다 통과한다. 피파. S파는 니네 파도 타기 하는 장면 본 적 있니? 이게 이렇게 되다가 파도가 부셔져 버리잖아. 고체만 통과해. 고체만 통과해. 액체도 부셔져 버려. 그래서 P파는 고체, 액체, 기체를 다 통과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 S파는 고체만 통과해. 그래서 얘네 둘을 지구 반대편에 지진이 일어나는 걸 분석을 해봤더니 그래프가 어떻게 만들어지더라? P파하고 S파의 곡선이 이렇게 됐다가 딱 됐다가 띠릭 이렇게 되더라. 얘가 P파야. S파는 속도가 좀 느리죠? 이렇게 해서 여기서 띡 끝나버려. 그래서 이제 지구 내부를 몇 개로 나눠요? 이렇게 네 군데로 나눠요. 갑자기 지진파의 속도가 빨라지는 거 우리 여기를 뭐라 그러죠? 모르미치치 불연성도 모으면. 그래서 이 앞쪽을 뭐라 그러죠? 여기 지각이라고 하지.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2,900km. 누가? S파가 빨간색이 S파야. S파가 통과를 못해. 여기까지 가면 멘트리야. 그 다음에 여기는 뭐예요? 외핵이야. 여기서 주시면 사람들이 외핵을 액체라고 추정을 해요. 누구도 본 사람이 없어 이거. 누구도 본 사람이 없어. 그래서 액체라고 추정한다고 교과서에 나와.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왜 그래? 그 다음 게 갑자기 지진파의 속도가 빨라져요.
그럼 얘보다 훨씬 밀도가 큰 애가 내부에 들어있는 거야. 얘는 고체일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야. 얘도. 그래서 얘가 액체 아니면 고체 이런 순서로 됐을 거다라고 예측을 먼저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구에 자기장이 형성이 돼 있잖아. 니네 벤 앨런대라고 들어봤지? 지구의 자기장. 그 자기장이 누구 때문에 생기는 거죠? 다이나모 이론이라고 들어봤니? 외핵이 움직여요. 외핵이 움직여갖고 거기서 자기장이 쏟아져 나와. 그게 내대하고 외대가 이렇게 형성이 돼갖고 도너츠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져서 태양광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죠. 태양풍을. 그게 바로 외핵이 움직임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외핵을 액체 상태라고 추정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지구 내부 구조를 이렇게 나눴어. 이렇게 나눴어. 그래가지고 방금 3학년들 우리가 콘 먹던데 우리 콘을 이렇게 그죠? 지구를 수박 깨듯이 이렇게 쪼개듯이 이렇게 끄집어냈어. 딱 끄집어냈어. 그랬더니 맨 위에 있는 부분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 지각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여기를 모후면이라고 한다. 여러분들 지각은 크게 대륙 지각하고 해양 지각으로 나누죠? 이 정도는 알고 있지. 대륙 지각은 얼마? 0에서부터 35km. 해양 지각은 0에서부터 5km. 이 정도 되죠. 자, 그랬을 때 대륙 지각은 우리 화강암질로 되어 있다. 해양 지각은 현무암질로 되어 있어. 시커먼 돌 있잖아요. 제주도에 많은 거. 현무암질이 밀도가 훨씬 커요. 그래서 니네 나중에 해양판하고 대륙판이 부딪혔을 때 해양판이 파고드는 이유가 얘가 밀도가 크기 때문에 파고드는 거예요. 그죠? 그런 것도 참고로 알아두고 여기까지가 이제 지각이야. 지각. 그 다음에 이제 안쪽에 굉장히 넓은 멘틀이 있죠. 전체 부피가 약 한 80%를 차지하고 있어. 지구 전체. 여기 얼마야? 2,900km. 이것까지 외울 필요는 없지만 구텐베르크면이라고 해요. 사람 이름이겠지. 그 다음에 그 안쪽에 외핵이 있어. 액체로 추정하는 부분. 여기까지 경계면이 5,100km야. 유명한 여자 박사 이름이 레만면이에요. 레만 박사가 여기를 발견했죠. 그 다음에 이제 내핵이지. 그래서 전체 얼마죠? 6,400km가 반지름이다. 이렇게. 이게 이제 지구 내부 구조야. 이걸 어떻게 알아낸 거다? 이 지진파 분석법으로 알아낸 거예요. 지진파. 그리고 니네 잘 알겠지만 외핵이나 내핵의 주성분이 뭘로 돼 있어? 철하고 니켈로 돼 있어. 배웠잖아. 야, 지구에 제일 많은 성분이 철이래요. 근데 지각 성분에는 옷이 산소하고 규소가 제일 많잖아. 우리 미행성 충돌 이론에서 안으로 기어 들어갔다 그랬죠. 그걸 증명해 줄 사람이 누가 있는데? 증명해 줄 사람 없어요. 근데 지금도 여전히 운석이 조금씩 떨어지는데 그 떨어지는 운석이 철질, 니켈질이 많아. 그럼 과거에 떨어졌을 때도 이런 애들이 많이 떨어졌을 것이다 가정한 거야. 근데 지각이 없어. 어디로 간 거야? 안으로 다 기어 들어간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 또 있어요. 고지자기 연구라는 거예요. 고지자기 연구라고 하는 건 뭐냐면 땅속에 있는 성분이 자기장을 내놔요. 근데 실험실에서 측정해봤더니 철하고 니켈이 내놓는 자기장하고 똑같은 애가 핵 속에서 막 핵 있는 쪽에서 막 나오는 거야. 자기장. 아, 안쪽에 들어있구나. 이런 걸로 이제 간접적인 방법으로 지구 내부가 이렇게 생겼다는 거를 예측을 하게 된 거야. 됐어요? 지구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정도가 이제 출발점이야.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따져야 될 거는 뭐냐면 지구계의 전반적인 구성 요소를 알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지구는 이렇게 생겼고, 그럼 이제 지구계의 구성 요소의 첫 출발점이 누구냐면 기권부터 갑시다. 기권. 기권은 우리 뭐라고 표현하냐면 atmosphere 이렇게 스펠링이 맞는 소리겠는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냥 in the air, air라고 얘기도 해요. 근데 조금 있어 보이는 표현으로 ATM, 그죠? atmosphere. 우리가 기압을 표시할 때도 ATM이라고 쓰잖아. 그렇게 쓰는 이유도 여기 있어요. 자, 그래서 기권이야, 기권. 대기권이라고도 얘기를 해. 그러면 기권이 하는 일이 뭘까? 어쨌든 우리 인간 기준이야. 생명체 기준이야. 기권이 하는 일 뭐죠? 첫 번째. 유해 광선 차단이죠. 고생대 거의 말까지도 다 바닷속에 살았지. 이유는 뭐예요? 그때 오존층이 형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오면 무조건 타 죽었어. 그러니까 물 밖으로 나올 수가 없었어. 근데 수생식물인 그 조류들이 광합성을 하면서 산소를 내놓으니까
산소가 물 밖으로 나오면서 뽀글뽀글 나와갖고 자외선을 맞아가지고 걔가 뭐라 그러지? 뭐 라디칼이라고 하는 이런 산소를 만나고 산소하고 결합해갖고 얘가 오존이 된 거야. 이 오존이 밖으로 퍼져나가서 지금 오존층에 한 2cm, 3cm 두께로 오존층을 형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외선이 들어오면서 이게 깨지는 거야. O2로. 그러니까 결국은 자외선을 흡수하는 역할을 하는 거지. 그래서 자외선을 차단한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드디어 육상생물이 기어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게 대표적인 애가 누구야? 어류에서 양서류로 가는 거죠. 양서류, 개구리 있잖아. 양서류는 양쪽 서식 가능하다 이런 뜻이에요. 걔는 어렸을 때 아가미로 호흡하죠. 개구리 올챙이적 시절 생각 못한다고 얘기하잖아. 왜? 어렸을 때는 아가미로 호흡했거든. 근데 어떻게 돼요? 어른이 되면 피부에 물이 적셔지면 기분이 좋아요. 숨이 잘 쉬어져. 걔는 피부로 호흡하거든. 그러니까 비가 오면 불개불개불 엄마가 떠내려갈까봐 우는 게 아니고요. 피부에 물이 적셔지면 호흡이 잘 되는 거야. 걔는 폐호흡이 아니야. 드디어 폐호흡을 하는 애는 파충류야. 파충류. 그래서 니네 파충류. 또 폐호흡하는 애 또 누구니? 고래. 그래서 바다뱀이나 고래 같은 애들은 항상 물 밖으로 나와야 된다고요. 아나콘다도 맨날 물 밖으로 나오잖아. 이유는 뭐야? 폐로 호흡을 해야 돼. 상어는 물 밖으로 안 나오잖아. 왜? 상어는 아가미가 있잖아. 아가미로 막 팔락거리면서 물을 통과시키면서 산소를 거기서 빨아먹거든. 이런 차이예요. 그래서 서서히 육상생물로 기어나오더라. 그게 이제 이 유해광선을 차단하면서 오존층이.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뭐가 있을까요? 온실효과 있죠. 여러분 온실효과 그러면 굉장히 부정적인 요소만 알고 있는데 우리 생물로 본다 그러면 온실효과 때문에 살 수 있는 거야. 우리 다 남학생들밖에 없네요. 여기. 요새 여기 방이동에는 저기 뭐 바바리맨 출몰 안 하니? 바바리맨들이 밤에 출몰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게 춥지가 않아. 바바리코트 하나만 입고 다니고 막 이러고 춥지가 않으니까 이 짓 하는 거지. 만약에 이 온실효과가 없으면 밤에 영하 180도야. 하고 싶으면 못해요. 다 얼어버려. 근데 우리가 밤에도 살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온실효과 때문에 그런 거야. 낮에 받았던 열이 보존이 되는 거죠. 니네 저기 수성이나 이런 데 가면 밤이 되면 해가 져버리면 영하 180도가 된대요. 살 수가 없지 생물체가. 그 다음에 이제 또 세 번째 기권이 또 하는 역할이 또 뭐가 있을까요? 투마침식 작용을 하죠. 니네 방금 수성 예를 들었죠? 수성은 물이나 공기, 대기가 없기 때문에 태양하고 너무 가까워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운석구멍이 뻥뻥뻥 뚫려 있어. 그래서 굉장히 막 어디 자리 잡고 살 곳도 없어요. 너무 뾰족뾰족해. 근데 지구도 똑같이 운석이 떨어져가지고 그렇게 만들어졌지만 대기가 있다 보니까 오랜 세월 어떻게 된다? 투마침식 작용해서 이렇게 구름이 완만해지고 거기에 풀도 나고 그러다 보니까 생활 터전이 생기고 거기에 생명체가 살 수 있었던 거죠. 이게 그런 장점이에요. 하나 또 있어요. 뭐 있지? 광합성 호흡을 할 수 있는 기체를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죠. 광합성 할 때 CO2. 우리가 호흡할 때 산소를 대기권에서 공급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죠. 뭐 여러 가지 생명체를 기준했을 때 기권이 하는 역할들이 꽤 있습니다. 이런 정도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우리 책에 있을 거예요. 정리를 해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기권 나오면 중학교 1학년 때인가 이거 나오죠. 근데 하도 오래돼갖고 니네 다 잊어버렸지.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 했던 거 뭐죠? 높이에 따른 기온 분포라고 얘기를 하지. 높이에 따른 기온 분포 그래프를 이렇게 그린다고요. 자, 어떻게 된다? 이런 그래프 본 적 있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4개의 번으로 분류를 하지. 얘 이름이 뭐죠?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 이렇게 4개. 계면은 밑에 이름 하면 돼. 대륙권 계면, 성층권 계면, 중간권 계면 이렇게 계면이 3개 있습니다. 자, 온도도 좀 높이도 좀 알아두면 좋겠는데 대륙권은 얼마냐면요. 얘가 한 12에서 16km 정도 됩니다. 여기에 16km의 동그라미 치세요. 이건 여름이야. 여름에는 어떻게 된다고? 강한 상승 기류가 있죠. 그래서 대륙권의 높이가 조금 더 높아지죠.
여름철에는 강한 상승기로 선생님이 예전에 수업 시간에 그 얘기 해줬는데 이제 비과학적인 요소 얘기하면서 얘기해줬죠. 선생님이 경험을 직접 했다고. 뭐 이렇게 비가 갑자기 막 순간이가 쏟아져갖고 빨래거들어 나갔는데 하늘에서 물고기가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너무 신기해서 물고기를 막 주워 담았어. 그래갖고 집에 갖고 가서 물고기 하늘에서 떨어졌다고 보여줬더니 병신 막 이렇게 되고 병신 취급받았어. 너무 가슴이 답답한 거야. 나는 분명히 내 눈으로 하늘에서 물고기 떨어지는 걸 봤는데 그래갖고 그날 10몇 년을 가슴 답답한 상태로 살았어요. 그냥 바보 되고 말았어요. 그러다가 선생님이 학원 강사가 돼갖고 수업 시간에 이 얘기를 했죠. 지금부터 10한 4, 5년 전에. 그랬는데 그 수업을 한 그 다음 주 일요일날 서프라이즈에서 이 내용이 나온 거예요. 애들이 그냥 믿어주는 거예요. 너무 후련했어. 실제로 동해바다 앞에 있는 마을에 어느 한 집에 물고기가 한 트럭이 쏟아진 거야. 왜 그러냐면 강한 상승기로 야 니네 그 토네이도 같은 거 보면 젖소도 날아다니잖아. 집도 막 날아다니잖아요. 그 강한 상승기가 그렇게 세다니까. 실제로 그러니까 뭐 가능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물고기도 날아다녀요. 전설에 나오는 용, 용오름 현상 있지. 그 용오름 현상도 사실은 그 물길을 타고 용이 승천했을지도 몰라요. 그 어디서 그런 거 저기 있잖아. 연어가 자기 마을로 회귀할 때 폭포 같은 것도 막 거슬러서 올라오잖아. 물길만 있으면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니까. 그게 어디냐면 대류현상이 일어나는 대류권이야. 강한 상승기류가 있기 때문에 여름철에 높이가 높아지고 높이 올라갈수록 온도가 떨어지고 있죠. 이거 기온이지. 왜 이거 떨어지니? 그렇죠. 지표면으로부터 지구 복사에너지가 적게 도달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관측해야 특기할 만한 곳은 여기죠. 여기. 실제로 2cm, 3cm 정도밖에 안 되지만 선생님 꽤 굵게 그렸어. 여기 오존층이죠. 약 한 20km, 30km 정도의 오존층이 2cm, 3cm 두께로 있어요. 여기서 태양 복사 에너지가 흡수가 됩니다. 자외선이. 그러다 보니 성층권은 열을 흡수하니까 태양 복사 에너지를 흡수하니까 위로 올라갈수록 온도가 올라가게 된다. 원래는 밑에가 뜨겁고 위가 차가워야 되는 게 정상적인 기층이야. 근데 밑에가 차갑고 위가 뜨거우면 이런 걸 우리는 뭐라 그래? 기온 역전 현상이라고 그래. 기온 역전 현상이라고 얘기합니다. 대류 현상이 안 일어나죠. 밑에가 차가우니까 묵직한 애가 밑에, 밀도가 큰 애가 밑에 쫙 깔려있으니까 안 움직여. 뒤엎어지지 않아. 이게 우리나라 여기 보면 아침에 한강 둔치가 이런 상황이잖아요. 기온 역전 때문에 밤새 있는 미세먼지나 이런 매연들이 그대로 있는 거야. 그래서 아침에 운동하면 안 된다고 하잖아요. 해가 뜨면 이제 그게 뒤엎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은 오후에 하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이게 기온 역전이에요. 그러니까 기온 역전이 형성되는 데가 이 두 군데지. 그래서 이 두 군데는 되게 안정한 층이야. 그래서 이 성층권은 안정층이라고 얘기를 하지. 니네 중학교 때 뭐라고 배웠어? 비행기 항로로 쓴다고 배웠어. 비행기 다들 타봤죠? 비행기 다 구름 위로 이렇게 올라가지. 거기가 성층권. 거기 안정하니까. 구름 쪽으로 가면은 일기에 영향을 받잖아. 그래서 성층권이 안정층이다. 이 정도 알아두시면 돼요. 더 자세한 것들이 있어. 근데 이 정도. 중간권은 기온 역전이 아니고 정상적인. 그러니까 여기는 뭐가 일어나? 대류현상이 일어나. 배웠죠? 얘는 뭐가? 수증기가 없어니. 수증기가 희박해갖고 대류현상은 있지만 기상현상이 없는 거야. 기상현상이 없는 거야. 니네 10번은 이거 선생님 꾸미기도 한데 선생님이 좀 덜 바쁘면 계획을 잡고 있는데 선생님이 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직접 보고 싶은 거예요. 오로라 직접 본 사람 있냐? 선생님 지금 오로라를 직접 보고 싶은데 그 다음에 백야현상 같은 것도 직접 한번 보고 싶어요. 우리 지구 자전축이 23.5도로 기울어져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북극지방 그쪽에 가보면 이게 돌다 보면 계속 햇빛이 비추는 거야. 밤 시간인데도 계속 낮이야. 그래서 일부러 그 사람들은 자야 되니까 차광막을 이렇게 치고 잔다고 하더라고요. 계속 낮인 거야. 6개월 동안 낮이고 6개월 동안 계속 밤이야. 그래서 백야현상이라는 거, 오로라 현상. 이거 뭐 때문에 그런 거니? 태양풍이 강력히 오다 보니까 태양풍의 이 대기애들이 깨져가지고 이온이 되는 거야. 그런 애들을 뭐라 그러죠? 전리층이라고 그래. 전리층. 이 전리층에 있다 보니까 여기 있는 애들이 무선통신 장애 현상 같은 게 일어나죠. 그 다음에 델린자 현상이라고 자기 폭풍 현상이 일어나요. 여기 비행기가 지나가면 일기는 멀쩡한데 비행기가 막 흔들려.
비행기는 전자기기잖아. 그러니까 자기 폭풍이 일어나다 보니까 마치 폭풍이 일어나는 것처럼 비행기가 흔들리더라는 거야. 날씨는 멀쩡한데 그게 자기 폭풍이잖아. 내린전. 이런 것들이 전리층 때문에 일어나는 거야. 오로라는 뭐예요? 이런 이온들이 자기장에 의해서 배열이 돼갖고 이게 마치 뭐예요? 이렇게 커튼 그리는 것처럼 아주 아름다운 색깔로 이렇게 되는 거야. TV에서는 봤는데 직접 보질 못해서 선생님 직접 보고 싶은 게 봅니다. 이게 10번입니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어. 평균 분자량 공부. 니네 좀 여기 이제 상식으로 한번 물어봅시다. 이 정도는 상식, 과학을 했다 그러면 대기 중에 존재하는 구성하고 있는 기체 분자의 종류 퍼센트까지 좀 알아두면 좋겠는데 뭐뭐 있냐? 우리 질소가 78% 있는 거 알아? 그 다음에 산소가 21% 있는 거, 그 다음에 아르곤이 0.9% 있고요.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가 0.03%. 그 다음에 이제 블라블라블라 뭐 있어? H2O 수증기가 0.001% 있어요. 와, 수증기요 되게 적어요. 근데 이 적은데 얘 왕따다. 수증기 왕따입니다. 니네 수증기 왜 왕따니? 이거 하늘 쳐다봐봐. 지네들끼리 뭉쳐다녀. 지네들끼리. 여기 얘네들 지금 봐봐. 니네 눈에 보이냐? 지금 질소하고 산소하고 되게 사이좋게, 아르곤하고 이산화탄소하고 되게 사이좋게 지내고 있어요. 근데 구름 봐봐. 구름은 물이 지네들끼리 뭉쳐있는 거잖아. 이 왕따야, 왕따. 예를 들면 화학적으로 얘네들은 무극성인데 얘는 극성이야.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 끼리끼리 모여있는 거야. 그것 때문에 지구에서는 기상현상이 일어나는 거야. 대륙권에서는 기상현상이 일어나는 거야. 얘 때문에. 양이 되게 적지. 우리 기상현상을 일으키는 양이 이 정도로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균 원자량, 평균 분자량을 구할 때 질소가 N2고 그 다음에 산소가 O2고 얘가 아르곤이 이렇게 생겼죠? CO2 이렇게 했으니까 얘가 아마 28 분자량이, 얘가 32, 얘가 18이니까 한 36 정도 되겠다. 얘는 43 이런 정도. 이런 애들이 78%야. 그러면 28 곱하기 분자량 100분의 78 이런 식으로 쓰면 되는 거예요. 그다음 더하기 32 곱하기 100분의 21 이런 식으로 다 계산하면 얘가 얼마나 28.89. 이건 상식입니다. 컴먼 센스야. 28.89. 이게 공기의 평균 분자량입니다. 공기의 평균 분자량입니다. 여러분들 가만히 있다가 방구 끼면 방구 올라오잖아. 왜 올라와? 공기의 평균 분자량보다 방구의 평균 분자량이 작기 때문에 밀도가 작아져서 올라오는 거예요. 냄새 안 퍼지게 하려면 어떻게 돼? 더 무겁게 껴야 되겠지. 싸버리세요. 그렇잖아. 무겁게. 이게 뜨니까 그러는 거야. 얘보다 가벼운 애들이 뜨는 거야. 대표적인 애가 누구예요? 얘네 헬륨이 들어간 풍선. 풍선의 무게를 이기고도 뜨잖아. 요새 저기 홈쇼핑에 옷 팔 때 많이 나오죠. 시원한 옷 보여준다고 막 드라이 아이스 막 하고 씌워가지고 막 드라이 아이스 막 나오는 거 본 적 있지? 본 적 있죠? 드라이 아이스 뭐야? 44야. 씌워주니까. 44야. 28.89에 비하면 어떻게 돼요? 무겁지. 그러니까 밑으로 가라는 거야. 베스크라비 31 거기 한번 주잖아요. 달라 그래갖고 한번 해봐.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잖아. 그게 이제 평균 분자량하고의 관계, 밀도 관계 뭐 이런 걸로 따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28.89인데 얘를 갖다가 이제 그래프를 그려볼게. 이렇게. 그래서 이쪽에 이제 뭐냐면 평균 분자량이야. 이쪽이 이제 뭐예요? 높이야. 그래서 이런 그래프를 그린다. 여기가 28.89네. 28.89. 요 값이 얼마냐면요. 100km야. 그래서 지구과학에서 100km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100km까지는 굉장히 계속 일정해요. 평균 분자량. 그래서 여기를 우리는 뭐라 그래? 균질하다 그래서 균질권이라고 그래. 여기는 희박해져요. 비균질권이라고 그래. 균질하기 때문에 얘네들은 계속 N2, O2, 아르곤, 이산화탄소가 계속 골고루 섞여 있는 거야. 균일하게. 어디를 딱 잡아도 평균 분자량은 28.89예요. 그래서 균질권이라고 하는 거야. 어떤 작용이 일어날까? 기체 분자들끼리 혼합되고 충돌되는 작용이 일어나겠지. 반면에 여기는 되게 희박해요. 그러니까 막 퍼져나가. 듬성듬성해.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 확산이 일어나. 평균 분자량도 이렇게 작아요.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뭐 수소나 헬륨 이런 애들만 존재해. 가벼운 애들. 이렇게 됩니다.
물론 위로 올라갈수록 당연히 밀도는 작아질 수밖에 없겠지. 희박해지겠죠. 불구하고 여기는 골고루 있는 거야. 골고루 구색을 맞춰서 있어. 근데 여기는 아예 희박해버려. 이런 차이. 그러면 이 100km가 어떤 의의를 갖고 있느냐? 여기가 얼마예요? 50이고 여기가 80km지. 중간권하고 10권의 차이가 80, 기준점이 80이야. 10권 끝이 1000km야. 이렇게 되죠. 니네 중학교 때 배웠다고 제일 헷갈렸던 게 뭐니? 운석. 운석이 또는 별똥별이 어떤 책에는 10권에서 나온대. 어떤 책에서는 중간권에서 나온대. 막 헷갈려요. 정확한 표현은 어디여야 돼? 균질권에서. 그러니까 돌멩이가 지구 중력에 들어오다가 비균질권은 아무도 방해하는 애가 없어. 그런데 균질권에 들어와서부터는 팍! 답답하지. 마찰이 생기기 시작하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불이 붙기 시작하는 거야. 좀 작은 애는 거기서 타는 거야. 10권에서 타는 거야. 좀 큰 놈은 열받아갖고 막 들어오다가 중간권에서 타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어떤 책은 10권이고 어떤 책은 중간권이고. 정확한 답은 뭐겠어요? 균질권에서 탄다. 균질권에서 유성이나 운석이 발견이, 유성우가 발견이 된다. 이렇게 하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km가 중간에, 애매한 중간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다. 이렇게 분류를 하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기권의 공포예요. 됐어요? 장소가 좀 부족한데? 자, 써봐. 자, 지구상에 있는 물은 바닷물이 거의 대부분이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바다를 다룰 거예요. 바다 다음으로 해수 다음으로 많은 게 이제 당연히 육수죠. 육수 중에 제일 많은 애가 누군지 아니? 응? 아니요. 빙하가 제일 많아요. 육수 중에 제일 많은 애가 빙하야. 그 다음 많은 애가 누굴까? 지하수야. 그리고 호수 하천이야.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대기 중에 수증기도 되게 희박하고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물 중에 제일 많은 건 바닷물이잖아요. 해수. 그래서 해수의 분포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수권은 뭐부터 할까요? 깊이에 따른 수온 분포 이렇게 표현하죠. 깊이에 따른 수온 분포라고 해갖고 이렇게 자 x축이 수온이에요. 여기에 이제 깊이죠. 자 어떤 그래프를 나타내냐면 이런 그래프를 이렇게 나타내요. 이렇게. 그래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는데 여기에 이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요. 여기다가 이제 A 부분, B 부분, C 부분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이름을 뭐라고 짓냐면 여기를 우리는 혼합층이라고 얘기해요. 여기가 제일 중요하지. 사실은 혼합층이 제일 중요하다. 혼합층 이퀄 뭐라고 해야 되냐면 바람이다. 혼합층은 무조건 바람이야. 혼합층은 무조건 바람입니다. 그 다음에 B는 뭐예요? 우리는 수온약층이라고 얘기해요. 수온약층, 수온약, 니네가 한자를 배워갖고 약자가 무슨 약자냐면 도약하다, 비약하다 이런 뜻이야. 이번에 이제 중간고사 때 성적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우리 학원으로 옮겨온 학생들 중에는 선생님한테 수업 듣고 열심히 해가지고 비약적으로 성적이 좀 발전했으면 좋겠어. 한 등급씩만 올립시다.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근데 어쨌든 그것도 한 등급 올린다는 것도 그죠. 전교 등수로 꽤 많이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비약적으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수온이 여기 있던 놈이 이렇게 갑자기 뚝 떨어진 거잖아. 급격히 떨어졌잖아. 그래서 수온이 급격히 떨어지는 층이다. 그래서 수온이 비약적으로 변했다. 그래서 수온 약층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뭐야? 심해층이야. 심해층은 뭐 볼 것도 없죠. 심해층은 볼 것도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바람이다. 혼합층의 두께를 조절하는 건 바람이고 혼합층을 결정짓는 건 바람이다. 왜 저기가 봐봐 여기 이 수온이 거의 일정하잖아. 여기 거의 일정하잖아. 왜 그래? 저기 태양 복사에너지가 이렇게 가열을 하면 바람이 불어갖고 이걸 뒤엎어주는 거야. 그럼 뜨거운 애는 밑으로 내려가고 차가운 애가 위로 올라가면 또 가열돼. 또 뒤엎어져. 계속 그러니까 이 두께는 온도가 똑같을 수밖에 없지. 그럼 바람이 더 세게 불면 어떻게 될까? 더 많이 뒤엎어지지. 그럼 층이 두꺼워지지.
그래서 혼합층이 두께가 두꺼워지면 바람이 센 지역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수온약층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의외로 잘 나와요. 얘는 뭐라고 지워버렸는데 안정층이야. 보이냐? 여기 어디 있었지? 안정층. 누구였어요? 성층권. 성층권. 똑같아요. 얘는 아까 대기였지만 얘는 물이잖아. 물이 아래가 차가워. 위가 뜨거워.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수온약층은 안정층이고 얘가 하는 일은 뭐예요? 혼합층하고 심해층을 갖다가 물질하고 에너지 교환을 차단하는 거예요. 이런 역할을 하는 애가 뭐다? 수온약층입니다. 수온약층. 그래서 심해층에 있는 애들이 혼합층으로 못 올라옵니다. 가끔 그런 거 나오잖아요. 30m짜리 막 대형 갈치가 막 나오고. 그러면 지질학자들은 뭐라 그러니? 이거 전조 증상이다. 지진의 전조 증상이다. 이런 얘기 하죠. 어느 날은 해안가에 집칠 만한 무슨 이상한 물체가 막 온 거야. 그래서 학자들이 가서 이리 뒤적이고 저리 뒤적이고 봤더니 문어 빨판이 집쳐놓은 그걸 실제로 연결해보면 엄청 큰 문어가 있을 수 있다고 가정되는 거예요. 실제로 심해에는 그렇게 큰 물고기가 있다고 주장 그런 일부들이 신체 일부들이 나타나니까 심해에는 그런 물고기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이제 지구가 엄청 넓은 거야. 그런 부분이. 어쨌든 그래서 이 수온약층 때문에 물질이나 에너지가 교환되지 않고 차단이 되는 그런 역할을 하더라. 얘가 아래가 차갑고 위가 뜨겁기 때문에 뒤엎어지지 않는 거야. 누구랑 똑같아요? 대기의 성층권하고 똑같은 비행기 항로로 쓰이는 거랑 똑같은 역할을 합니다. 문제에서 두 가지 그래프를 주고 기억, 니은 해갖고 같다고 물어봐요. 형태가 같다 또는 일어나는 일들이 비슷하다라고 하면 맞다고 고르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심해층은 이제 뭐 태양국사 에너지도 도달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엄청 깜깜하죠 여기는. 그래서 막 심지어는 불 켜고 다니는 물고기도 있잖아요. 그런 애들도 있고. 이게 심해층입니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깊이에 따른 수온 분포 다음으로 또 나오는 게 뭐냐면 위도별 수온 분포가 나와요. 그래서 위도별 수온 분포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는 이렇게 그리고 하나는 그 다음에 이렇게 그리고 하나는 어떻게 그리니? 이렇게 그리고. 자, 우리가 수온이잖아 이게. 수온이다 보니까 수온이 높고 중간이고 낮으니까 얘가 적도 지역일 것이다. 적도가 당연히 그림을 좀 이렇게 그려야 돼요. 이런 식으로. 자, 적도 지역은 이거고요. 얘 노란색이 중위도 지역이겠지. 위도변이니까. 그 다음 파란색이 뭐예요? 고위도적. 극지방이지. 자, 일단 표층 수온을 보고 그냥 이렇게 정할 수가 있잖아. 여기에 특기할 만한 게 뭐가 있냐? 적도 지방은 혼합층이 이거밖에 안 되는데 중위도 지역은 혼합층이 이렇게 두껍지. 자, 혼합층이 이렇게 두껍다는 얘기는 뭐가 세다고? 바람이 세다고. 중위도 지역에 어떤 바람이 있는데 유명한 바람이 있죠? 사실은 적도 지역은 적도 높은 데라고 들어봤니? 적도에 바람이 잘 불지 않습니다. 바람이 잘 불지 않아요. 그러니까 혼합층이 이렇게 두껍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이러다 보니까 적도 지방의 온도가 뚝 떨어지지. 그러니까 적도 지방의 밑에 수온약층이 이게 심하죠. 온도차가. 그런 특징도 여러분들 여기서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고위도 지방 같은 경우는 뭐 표층이나 뭐 위치나 똑같잖아요. 거기는 워낙 추운 동네니까. 니네 영화에서 봤잖아. 타이타닉 영화 봤니? 혹시? 타이타닉 침몰할 때 거기 저기 북극 지방 그쪽이었잖아요. 남극이 북극이었을 거야. 근데 거기서 어떻게 돼요? 배가 두동강이 나갔고 사람들이 다 구명조끼를 다 입고 있었는데 좀 늦게 구조해가지고 다 얼어버렸대요. 물속에 떠다니다가 다 얼어버렸대요. 살아있었어. 너무 늦게 구조해가지고 거기가 너무 추운 지역. 분명히 물은 물인데 이게 거의 슬러시 상태의 물인 거야. 거의 얼어있는 상태. 여러분들 물이 정확하게 0도에서 얼지 않잖아. 알아? 한 4도, 영하 10도까지도 안 얼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응결핵이라는 게 있어. 그게 이제 충격일 수도 있고 어떤 입자일 수도 있고 그거에 의해서 팍 얼어버려. 순간적으로. 바깥에서부터 안으로 팍 얼어. 니네 그래서 얼음 얼려보면은 그죠? 잘 안 얼는 얼음 보면은 안쪽에 물이 들어있잖아. 그죠? 선생님이 예전에 어렸을 때 미꾸라지 갖고 그 얘기 수업 시간에 해준 적 있니? 미꾸라지를 갖고 놀다가 얼어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너무 불쌍해갖고 집에 갖고 들어와서 그걸 갖다가 녹였더니 이걸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마음에 야 이거 사람도 냉동하면 이거 가능하겠다. 냉동인간을 그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갖고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이제 그 옛날 얘기를 해줬죠. 그랬더니 어떤 친구가 문자가 왔어. 그때는 스마트폰이 아니었어요. 문자가 와서 크크크 미꾸라지 냉동주 뭐지 이거 도대체? 근데 그 다음날 사진을 찍어 본 거예요. 선생님이 얘기해가지고 가다가 미꾸라지 파는 그 추어탕 가게에서 미꾸라지 2마리를 얻어갖고 컵에다 넣어갖고요 냉동실에 넣어놓은 거예요. 근데 얘가 얼은 거예요. 근데 어떻게 얼었는지 아냐? 이렇게 얼었어. 이걸 설명해달래나 왜 이게 이렇게 얼었는지. 근데 선생님이 보기에 그거 같아. 미꾸라지가 좀 바보스럽잖아요. 근데 미꾸라지 먹는 방법 알지? 옛날에 그런 방식이 있었는데 미꾸라지를 두부하고 같이 넣어요. 그리고 끓여요. 그럼 이 바보 같은 미꾸라지들이 뜨겁잖아. 그래서 두부 속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다 익히고 나면 미꾸라지 한 마리도 없어. 두부 꺼내요. 그거 자르면 그 안에 미꾸라지가 다 들어있어. 그 미꾸라지 요리가 그런 요리가 있어요. 근데 얘가 내가 보기엔 내 상상력에는 물속에 넣어놨어. 그래 이제 냉동실에 넣어놨어. 물이 차갑겠지. 어이씨 물이 왜 이렇게 차갑지? 어이씨 물이 차갑지? 그래서 물이 조금 끈적끈적해지겠지 이제 영도 밑으로 떨어지니까. 어이씨 왜 이러지? 관행각된 거죠 이제. 어이씨 너무 추운데 밖에 한번 쩍 빼 나가볼까? 이렇게 하다 얼어버린 거야. 순간 얼어버린 거죠. 내가 보기엔 그거 아니야. 그래 얘가 이제 그래갖고 이거를 다시 녹였더니 안 살아나더래. 선생님 거짓말했다고.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뭐 억지로 이론을 펼친 거는 그거죠. 내가 쓴 거는 자연에서 잡은 자연산이다. 이거는 자연산이 아닌 것 같다. 인공으로 양식이다. 그래서 희망이가 없다. 그래서 죽은 거야. 근데 나중에 안 사시는데 미꾸라지한테는요 겨울잠을 자거든. 겨울잠을 자는 애들한테는 그때 알았어. 생명 공부하면서 얼지 않는 부동 단백질이 있대요. 그래서 얘네는 그 잠잘 때 살짝 얼어 있는 거래요. 겨울잠 잘 때. 얼어 있는 상태로도 생명이 유지가 되는 거야. 녹이면 다시 살아나는 거야. 뱀이나 미꾸라지나 뭐 이런 애들 있죠? 이런 애들, 곰 이런 애들이 전부 다 부동 단백질을 갖고 있는 거야.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 부동 단백질을 플라스미드로 이렇게 유전자 재조합을 해갖고 이걸 갖다 어디다 넣냐면요 거기다 넣습니다. 이건 이제 물론 식물의 부동 단백질이지만 감귤에다 이식한 거예요. 그래갖고 제주도 감귤, 제주도가 날씨가 따뜻해서 감귤에 가끔 한파가 오잖아. 그래갖고 제주도 감귤이 싹 얼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감귤의 냉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감귤 종류를 개량을 할 때 이 부동 단백질을 도입한 유전자를 집어넣어가지고 얼지 않는 감귤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발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원래 얼었다가 녹아도 사는 애야. 근데 우리는 부동 단백질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얼으면 죽어요. 그죠? 그런 상황. 니네 뭐 고기 좋아하잖아. 고기 요새는 아주 생고기가 많으니까 선생님 어렸을 때 대학 다닐 때는 그 냉동 삼겹살도 없어서 못 먹었는데 지금 니네 냉동 삼겹살 거의 안 먹잖아요. 다 생고기 먹잖아. 식감 자체가 다르잖아. 얼었다 녹아버리면 흐느적거려갖고 맛이 없잖아요. 물이 얼리면요 물이 팽창해갖고 세포가 다 깨져버려요. 살아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니네 지금 시체가 한 10몇 구 있다네. 냉동시킨. 그래서 불치병에 걸린 사람인데 돈은 많아가지고 그래서 그냥 몸에서 혈액을 다 뺀 다음에 거기서 이런 글리세린 같은 거 집어넣어가지고 액체 집수로 완전히 얼려본 사람들이 10몇 구가 있대. 그 사람들은 미래에 깨우는 거지. 깨워갖고 그 병을 치료하고. 근데 그때 깨어나서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그치? 하여튼 그런 겁니다. 갑자기 많이 딴 데로 샜는데. 어쨌든, 이렇게 된다. 그래서 고위도 지방에는 이게 뭐 혼합층이다 말다 뭐라고 얘기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냥 온도가 비슷해요. 중위도 지역은 혼합층이 되게 두꺼워요. 바람이 세요. 누구 때문에? 평서풍 때문에. 이런 특징 하나 하고 적도 지방에는 수온 약층이 좀 심하게 온도차가 있더라는 것도 조금 디테일하게 알아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있니? 위도별하면 이런 그래프도 나온다? 이런 그래프도 나와요. 여기가 영도 적도야. 이제 북반구 남반구 하는 거예요. 북이 남이 이렇게 해갖고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그림이 나오죠. 이런 식으로 그림이 나오지. 이렇게 뭔지 알겠지? 여기가 중위도 지역이야. 북반구 중위도, 여기가 북반구 남반구 중위도야. 그러면
여기까지가 이게 혼합층인 거야. 그러면 그 밑으로 수온약층도 같이 영향을 받죠.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잖아. 중위도 지역의 편서풍 바람 때문에 혼합층이 두껍다고. 그러니까 수온약층까지도 같이 두꺼워지는 것이. 이렇게 중위도 지역이 혼합층이 두껍더라. 이렇게 되는 것도 이거 뭐 같은 내용이지. 그림이 좀 틀릴 뿐인 거예요. 이렇게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하나 더 계절별이 있죠. 계절별은 이건 뭐 그냥 눈 감고도 아는 거지. 이렇게 얘가 겨울이겠지? 얘가 2월입니다. 얘가 8월이죠. 여름. 근데 겨울바다 가면은 바람이 되게 세잖아요. 그래서 혼합층이 두꺼운 것이. 얘는 지금 현재 느낌은 별로 없겠지만 선생님은 인생을 좀 많이 살았잖아요. 그래서 인생을 정의하라 그러면 그거 같더라고요. 추억. 그러니까 선생님도 이제 선생님 나이는 추억을 되새기는 그런 나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추억을 되새기려고 하다 보니 추억이 별로 없어요. 정말 이건 잘못 사는 인생이야. 그래서 니네 보면 그 추억이 없기 때문에 이제 요새 꼰대 문화가 많이 저기 하잖아요. 맨날 한 얘기 또 하잖아. 무슨 여러분 부모님도 그렇잖아요. 옛날에 어떤 상황만 오면 꼭 그 얘기 또 하지. 우리 아빠 또 똑같은 얘기 한다고. 그만큼 추억의 그 책자기는 이게 페이지 수가 많지 않은 거야. 이거 되게 불행한 겁니다. 어떤 상황이든 그래서 여행도 많이 해야 되고 추억을 많이 쌓아야 되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은 학창 시절에 추억이 거의 학원이잖아. 그렇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어떻게 하면 니네들 추억을 학원에서 좀 만들어줄까? 맨날 공부만 시키고 숙제만 많이 내주고 이거보다는 뭔가 추억을 좀 만들어주고 싶은데 너무 인원수도 많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니네들 데리고 내가 서울대를 데리고 가겠니? 이 많은 인원을 데리고 어딜 가야 돼?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런 걸 좀 하고 싶은 게 선생님 욕심이야. 근데 이 얘기 나온 김에 겨울바다가 나와서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니네 조금 안타까운 일인데요. 요 지역 학생들은 니네도 익히 알고 있지. 부모님들도 인정하시더라고요. 4년 다녀야지 대학을 간다. 5년이. 근데 니네 이제 1학년인데 벌써부터 내가 이런 얘기 하기는 되게 미안한데. 근데 이제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조금 자기주도적으로 좀 벗어나라고 하고 싶은 거야. 니네 여기 대치동에 가깝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 그러다 보니까 방학 동안에는 대치동 가서 수업 들어요. 근데 이렇게 학기 중에는 대치동에서 니네 학교들 시험들을 안 해주고. 그러니까 전부 방이동 와. 또 방이동에 와갖고 또 선생님하고 좀 친해지만 또 알 것 같으면 또 방학 오잖아. 그럼 또 대치동 가. 그러니까 똑같은 시간, 대치동하고 똑같은 시간을 보내는데 니네는 1.5배를 더 하는 거야. 돈도 더 쓰고 노력도 더 하고 이런 상황인데 성과는 별로 안 나오고. 이게 지금 우리 지역의 현재 문제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죽으라고 학창시절에 공부는 한 것 같은데 3학년 때 거의 포맷이야. 그래서 죽으라고 지금 내신 준비하잖아요. 근데 간당간당 제일 간당간당한 게 뭐 3등급, 4등급 여기 간당간당해. 이게 버리기도 애매하고 그 악부 가기도 뭐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제 끝까지 한단 말이지. 근데 막판에 망해버려. 에이씨 정시해야지. 정시했는데 정시가 준비가 안 돼. 왜 그런 줄 알아? 니네 계속 1학기 중간고사, 2학기 뭐 1학기 기말고사 이거만 계속 하다 보니까 수능은 이게 연결이 돼야 되는데 연결이 안 돼요. 이거 하다 이거 하다 이거 다 잊어버리고 이거 하고 있고 이거 하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조금 선생님 변을 하자면 애들이 많아갖고 야 이거 중복되니까 이거 좀 하자 그러면 와 니네 아주 냉정해요. 저 끝났는데요? 저거 안 해도 된대요. 니네들 자세야. 야 그럼 설득을 하지. 수능에서 나올 수도 있어. 저 선택 안 할 건데요? 이런 상황이 보죠. 그래놓고 지금 물리화학 선택한다고 했다가 나중에 다 지학 선택이에요. 그때 내가 지구과학 말고 하라고 했더니 선택 안 할 건데요? 나중에 지학 선택. 이게 니네들 현주소야. 그러다 보니까 4년 다녀가고 대학을 가요. 선생님이 죽을 쫑살쫑해갖고 뭐 인하대가 꼭 나쁜 대학은 아닌데 인하대를 보냈어. 근데 애 실력으로는 그 이상 갈 수 있는 애인데 이런 준비가 안 돼 있어. 근데 길 가다가 만난다? 선생님 저 연대 다니는 그런 제자가 있어.
어떻게 됐어? 1년 더 했죠. 오, 잘했다. 잘한 거잖아. 1, 2년 더 해갖고 4년 해갖고 좋은 대학 가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근데 이제 내가 이제 얘기가 딴 데도 더 했는데 이게 추억을 왜 얘기를 하냐면 지금 현재 여러분들 절친이 있잖아. 고등학교 1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 이때 만났던 친구들이 제일 절친이 돼요. 평생 만나요. 사실은. 싸우지 말고 그런 친구들하고 잘 지내고 지금부터 계획을 잡으세요. 우리 열심히 2년 동안 공부해서 수능 끝나고 수능 끝나자마자 사비 탈탈 털어갖고 뭐 요새는 일본도 많이 가더라고요. 너무 멀리 가지 말고 하다못해 뭐 부산이라도 가는 거지. 무박 2일 기차 여행을 가든지 겨울바다를 보러 가는 거예요. 추억의 한 장면을 만들기 위해서. 근데 지금은 계획을 잡지만 그때 가면 되게 희비가 엇갈려요. 어떤 애는 수능을 잘 봐. 나는 수능을 망쳤어. 놀러갈 기분이 아니야. 돈도 없어. 이런 거죠. 그래도 그때 추억에 그때 아니면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조금 돈 더 써서 해외여행 가도 좋고 친구랑. 그래서 그런 추억을 꼭 이 공부보다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선생님처럼 40대 50대 돼가지고 어디 책장 한켠에 어디 사진첩에서 그걸 꺼내볼 수 있는 그런 추억거리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내가 우리 학원에서 있을 때 가장 치열한 그런 걸 좀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옛날에 너네 이제 대학 가면 알바할 거 아니야. 과외. 그럼 애 뒤통수 때려가면서 내가 하면 어떻게 공부한 줄 알아? 너 이따고 그래갖고 될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수준이 돼야지. 뭔가 좀 한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선생님 저쪽 학원에 부원장 선생님이 선생님 제자 1호가 우리 수학선생님으로 와갖고 부원장까지 달았어. 그래서 이번에 선생님 BMW 사줬는데 그 친구가 선생님하고 새벽반 같이 했던 친구야. 맨날 그래. 선생님 만나면 원장 선생님 군대보다 더 힘들었어. 새벽 4시 반에 수업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은 추억으로 얘기를 하잖아. 이런 얘기를. 그때 나도 죽을 것 같았어. 그때 새벽에 운전하고 오면 배성재 아나운서 아니? SBS? 배성재 아나운서가 신입 아나운서였어요. 그 친구 되게 웃겼어요. 맨날 신세 한탄해. 그 새벽 4시에. 저는 신입이라서 저 언제나 여기를 벗어날 수 있을까요? 저 유명해질 수 있을까요? 맨날 그 얘기를 했어. SBS 간판 스타 됐잖아. 14년 만에. 그 새벽에 열심히 노력한 사람. 그래서 선생님이 그 친구도 그런 게 기억이 나. 니네 나중에 성공해갖고 나 그때 막 그 좁은 강의실에서 막 빠글빠글한 데서 원장 선생님 쉬워하는 거 그거 보고 수업해갖고 저 여기까지 왔어요. 나 그런 얘기를 듣고 싶은 게 선생님 뿐이야. 제발 니네 좀 그랬으면 좋겠어. 그런 야망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 야망까지는 안 바라더라도 친구들하고 좀 추억을 만들 생각을 하고, 그러려면 수능을 잘 봐야 되겠지. 그래서 2년 동안 죽으라고 열심히 살아야 되겠지. 해외여행도 괜찮을 것 같다. 알프스 등반하는 거 이런 거 어떠니? 히말라야 등반. 아니면 오체투지 같은 거 하는 거 어때? 히말라야 가는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 티벳.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겨울바다 나온 김에, 겨울바다는 뭐라고요? 바람이 세다. 혼합층이 두껍다. 라고 하는 거. 그래서 계절별까지 하면 수권의 분포는 끝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직권의 분포. 직권의 분포. 직권은, 여러분들 직권은 아까 선생님이 콘 구조 그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넘어갈게요. 얘는 뒤에 가면 이제 직권의 변화에 판 구조론이라는 게 나와. 여러분들 판은 플레이트라고 들어봤죠? 그래서 판 구조론은 이론이잖아. 이론이니까 얘는 가설이 3개 정도가 짬뽕된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아는 베게너의 대류기동설 있지. 그 다음에 멘틀 대류설 있지. 중학교 때 배웠어.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해저 확장설 있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류기동설은 증거 자료를 찾아낸 거잖아. 뭐 해안선이 일치하더라, 지질 구조가 연속성이 있더라. 그 다음에 뭐예요? 화석이 발견됐는데 뿔뿔이 흩어졌는데 나중에 모아봤더니 한 곳이더라. 그 다음에 빙하가 이동하면서 스친 흔적이 한쪽 방향으로 돼 있고 그걸 모아보니까 대륙이 한 덩어리였더라. 초대륙, 판게아 대륙이라고 했죠. 그게 뿔뿔이 흩어진 거죠. 근데 뭐라 그랬어요? 이걸 원동력을, 근본 원동력을 설명할 수가 없었지. 그래서 꺼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때 멘틀 대류설을 주장하던 학자들이 있었다 그랬지.
멘틀 대륙. 이게 근본 원동력이더라. 그 증거 자료들이 대륙이동설에서 제시를 했죠. 그럼 그거의 결과물이 뭐야? 해저가 확장이 되더라는 거지. 그 결과물로 지금 현재 대서양이 확장되고 있어요. 태평양은 양쪽 옆으로 소멸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태평양은 좁아져요. 대서양이 넓어집니다. 앞으로 니네 이제 죽고 나면 그럴 거야. 이게 이제 해저.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짬뽕해갖고 판이라고 만들었고, 우리가 이제 판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암석권이라고 딱딱한 부분 있죠. 그래서 여기 아까 100이 중요하다고 했죠. 100km까지가 암석권이야. 우린 얘를 판이라고 그러고 어떻게 생겼어? 딱딱하다고요. 아까 콘 구조 기억나지?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 지각이 35km 정도까지 되죠. 그러니까 한 이 정도까지가 딱딱한 부분인 거야. 그 밑에는 이제 누가 있어요? 여기는 연약권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 연약권이 중요하지. 연약권이 100에서부터 약 한 400km까지 있어. 이 연약권이 어떤 상태야? 얘는 딱딱한 거에 비해서 얘는 엿 같은 상태예요. 시험지에다 엿이라고 쓰면 안 된다. 엿이 아니고요. 부분용융이. 부분용융. 그래서 얘를 우리는 엿 같은 상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엿 같은 상태. 엿이 어떤 상태예요? 니네 엿 알지? 엿이 어떤 상태예요? 엿은 고체예요. 이거 엿이에요. 엿이야. 다 봐봐. 엿이야. 고체야. 엿 세게 부러뜨리면 부러져요. 고체야. 근데 엿을 들고 더운 데다 가만히 놓고 있잖아. 그러면 이렇게 늘어져요. 엿이 되게 특이해요. 이런 애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관행각된 액체라고 그래. 너네 들어봤니 혹시? 유리, 엿, 악유 이런 애들이 있지. 이런 애들의 특징은 다른 물질하고 틀리게 녹는 점이 명확하지 않아요. 열만 조금 가열하면 이렇게 돼요. 근데 세게 치면 깨져요. 되게 신기해요. 고체 같은데 말랑말랑해요. 그죠? 고체 같은데 말랑말랑하지. 그죠? 딱딱했다가 말랑말랑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치? 그러잖아. 세게 치면 깨져버려요. 이런 상태. 그러다 보니까 밑에 이 연약권에 멘틀 상승부라는 애가 있어. 아까 얘의 원동력. 이 멘틀 상승부의 원동력은 누구냐면 방사성 동위원소의 분계원이에요. 핵폭탄이 터지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그 에너지로 이게 엿처럼 움직이는 거예요. 대류가 이런. 속도는 얼마냐면 1년에 3cm, 4cm. 에게 뭐 이렇게 하죠. 그 큰 대륙이 그만큼 움직이려면 엄청난 에너지인 거야. 그래서 위에 있는 딱딱한 애가 벌어져버려. 그리고 부딪혀갖고 막 파고드는 거야. 이게 지각변동이라는 거야. 이게 다음 장에서 이제 우리 직권의 변화로 배우는 겁니다. 이런 내용이 들어있는 게 바로 판구조입니다. 엿 같은 상태. 반용융 상태, 부분 용융 상태. 우리 답은 이렇게 써야 되고, 엿 같은 상태는 느낌으로 알아두라는 얘기예요. 엿이라고 쓰면 큰일 납니다. 직권의 분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여기 뭐 멘틀, 외핵, 내핵 해서 직권은 이제 아무래도 니네 잘 알겠지만 아까 얘기했죠. 후가 침식작용이 얘기해가지고 거기가 구멍이 생겨가지고 거기에 이제 식물 같은 게 자라고 생명체의 터전이 되게 마련되는 그런 기반이 되는 게 직권이죠. 수금지화까지 다 지구형 행성이잖아. 걔네들은 직권을 갖고 있죠. 목토천에도 직권이 있긴 하지만 걔네들은 전부 뭘로 되어 있니? 가벼운 원소가 얼어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우주선이나 이런 애들이 가서 연착륙을 못하지. 그래서 근접 촬영밖에 못하죠. 왜? 거기 앉으려고 하면 막 무너지는데 집안이 없어가지고. 니네 히틀러가 엄청 거대 탱크를 만들었다네요. 막강한 탱크를. 근데 만들어갖고 짜잔 하고 끌고 나왔는데 집안이 무너져갖고 끌고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실패했다고 그러죠. 너무 크게 만들어갖고 이걸 중력을 이기지 못하고 밑에 집안이 다 무너지고 그리고 이동을 못했대요. 그 탱크를. 그래갖고 사장시켰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뭐 하려다 잊어버렸다. 직권 그렇고 이제 다 된 거 아니니? 직권의 분포. 아까 지진파까지도 다 설명을 해버렸습니다. 이제 하나 남았네. 마지막 뭐죠? 생물권은 이거는 2학기 기말고사 때 나옵니다. 학교별로 진도가 조금 틀리면 2학기 중간고사 때 나옵니다. 생태계에 대한 게 따로 나와요. 거기서 다룰 거예요. 그래서 생물권을 다시 여기는 그냥 생태계라고 선생님이 써볼게.
이거 하나만 쓰면 게임 끝. 생태계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 얘는 뭐냐면 비생물적인 요소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생물적인 요소라고 하죠. 얘네 비생물적인 요소 뭐 있냐? 빛도 있고요, 온도도 있고요, 수분도 있고요, 또 뭐 있지? 토양도 있고요. 이런 애들 있죠. 생물적인 요소에는 뭐가 있냐?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 이게 있죠. 근데 생산자 식물이 많고요. 소비자는 우리도 소비자잖아요. 우리 최종 소비자잖아. 그 다음 분해자는 세균, 곰팡이 이런 건데 보인고등학교 선생님이 얘기해줘서 나도 알았는데 니네 그 있잖아. 쇳덩구리 말덩구리 알죠? 쇳덩구리가 분해자래요. 쇳덩구리 곤충이잖아. 그래서 나는 소비자라고 생각했는데 분해자다. 걔 소똥을 분해하잖아. 소똥을 먹이로 하잖아요. 그래서 쇳덩구리 말덩구리는 분해자에 속한대. 참고로 그냥 알아둡시다. 그래서 세균, 곰팡이만 분해자가 아니고 쇳덩구리도 분해자다. 참고로 그냥 상식으로 알아둡시다. 그래서 얘네 둘이 상호작용을 하는데 얘가 이렇게 상호작용을 하는 걸 우리는 작용이라고 한다고. 얘가 이렇게 하는 걸 반작용이라고 한다고. 우리 작용, 반작용 이렇게 돼요. 이 정도로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결국은 이런 각각 것들도 시험 문제 나오지만 마지막 게 제일 중요하죠. 장소가 부족해서 여기다 그냥 그립시다. 니네 책에 다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뭐 있어? 중간에 생물권을 갖다 놓고 여기다 습권을 갖다 기권을 갖다 놓고 여기를 습권을 갖다 놓고 여기를 직권을 갖다 놓고 이렇게 되죠. 얘네들 서로 상호작용하는 거. 얘네 둘이 상호작용하는 거. 우리 책에 있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기권하고 생물권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거 보여요. 내가 지금 숨 쉬니까 이산화탄소 나가잖아. 호흡할 때 산소 들어오잖아. 이거 광합성 호흡이죠. 이런 대표적인 것들 하나씩 알아두면 돼요. 문제 풀다 보면 나와. 니네 생물권하고 직권 뭐 있냐? 식물 뿌리가 막 땅속으로 파고 들어가고 풍화침 시작을 일으키잖아. 그 다음에 직권에서 이 미네랄 성분이 생물한테 줘가지고 식물 잘 자라게 하는 거고 이런 거 있잖아. 그 다음에 수권하고 직권 뭐 있죠? 풍화침 시작용, 해식절벽 뭐 이런 거 있잖아. 파식절벽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 있어. 그 다음에 이거 많이 나와요. 직권하고 기권, 화산폭발. 직권에서 화산폭발 해갖고 기권으로 화산재가 막 날라가죠. 그래서 기후변화에 영향을 주죠. 뭐 이런 각각의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표에 이제 페이지 몇 페이지에 적용이 돼? 페이지 몇 페이지에 있어? 73페이지에 있다고. 오늘 중요한 것들만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아깝다. 시간이 모자라서 다 못하네. 자, 그 다음에 어쨌든 이렇게 모아서 하는 김에 다 설명을 합시다. 이거는 그냥 책에 다 있는 내용이니까 74페이지 펴볼래요? 지구에 작용하는 에너지들이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제 가야 되죠. 다음 학원 있는 사람 들어가. 없어? 자, 이게 지금 현재 이 불빛 어디서 왔냐? 그러면 태양 복사 에너지로 왔다 그러면 이게 몇 것이냐? 이거 태양 복사 에너지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자, 이거 발전소에서 온 거야. 이게 수력발전소에서 왔다고 해봐. 수력발전소는 어떻게 된 거죠? 높은데 물에서 떨어진 거지. 그 물을 누가 올린 건데? 태양이 올린 거죠. 가열해갖고 올린 거죠. 인적으로 사람이 댐을 막아갖고 그 낙차를 이용해서 떨어뜨려서 터빈을 돌려가지고 전기를 생산하는 거예요. 선생님 이거 화력발전소에서 왔는데요? 화력발전소면 누구를 쓴 거야? 석탄을 쓴 거지. 석탄 언제 만들어진 건데? 고생대 양치식물이 탄화된 거잖아. 양치식물 그 당시 어떻게 해? 광합성이잖아. 양치식물이 만들어질 때 태양 복사 에너지가 들어간 거야. 다 태양 복사 에너지가. 만약에 이게 원자력 발전소다. 그러면 이거 지구 내부 에너지야. 우라늄에서 온 거예요. 그런 거 따질 수 있어요. 이게 시화호 발전소에서 왔어. 시화호는 그렇죠. 조력 발전이지. 조력 발전. 조차죠, 조차. 무서워요, 조차. 조력 발전소 가면 어떻게 된다? 달하고 인력이야. 근데 그 퍼센티지가 얼마냐면 태양이 99.98%야. 거의 지구의 거의 대부분의 에너지를 태양이 차지하고 있어. 근데 이 양이 얼마인지 아니? 얘네 통과 때 배웠어. 통과 앞에 배웠어. 20억 분의 1. 태양이 내놓는 에너지의 20억 분의 1을 우리가 쓰고 있는 거야. 그게 99.98%. 조력, 지구 내부 에너지가 더 세네. 0.013. 근데 이번에 알죠?
포항 지진. 그것 때문에 수능도 막 연기됐었잖아. 그거 인재인 거 추정 60분에 나오더라고. 인재였어요. 거기에 지열발전소가 있는데 지열발전소 구멍 뚫어가지고 거기다가 물을 집어넣은 거야. 바닷물을 집어넣어서 증발시켜서 그걸 지열발전을 하는 그런 발전소가 있어. 근데 거기다 물을 때려 넣은 거야. 그럼 그게 수증기가 나오고 그게 흔들어버려. 인재였어. 정확한 인재로. 추정 60분에 한 몇 주 전에 나왔었어. 그래서 내가 봤는데. 그래갖고 그런 뭐 논에서 막 그런 그때 막 무슨 뭐 슬러시처럼 막 흙이 막 발견됐다고 그런 나왔지. 그게 그런 이유입니다. 전문가들이 그때 그런 얘기를 썼는데 이제 밝혀졌어. 자, 그 다음에 니네 지구는 자전 때문에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되니? 적도를 기준해서 위에는 이렇게 대기대순환이 이렇게 일어난다. 자전을 하지 않으면 이렇게 일어난다. 그래서 북반구는 북반구만, 남반구는 남반구만 이렇게 돈다고. 근데 지금 남반구에 오존 구멍이 뚫리고 있죠?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프레온 가스를 많이 써갖고 오존 구멍이 뚫리고 있대. 거짓말이에요. 물론 프레온이 오존을 뚫는 건 맞아. 근데 북반구는 북반구기에서만, 남반구 남반구에서만. 우리 지구에 남반구에 누구 있어? 뉴질랜드랑 호주밖에 없잖아. 캥거루 뭐 이런 애들밖에 없잖아. 아프리카. 공장지대는 어디밖에 없어? 북반구의 90% 이상이 공장지대. 그럼 구멍 뚫리려면 북반구에 뚫려야지. 왜 남반구에 뚫리냐고. 이거는 프레온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고 일부 과학자들이 주장을 합니다. 뭐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그 외액이 돌아가는 속도가 달라져서 이 지구 자기장의 변화가 생겨갖고 그래서 남반구에 오존물이 생겨갖고 구멍이 뚫려서 자외선이 왕창 들어오는데 뭐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자전을 하다 보니까 코리올린이라고 전향력 알죠? 전향력이 생겨서 얘가 어떻게 돼요? 새 덩어리에 셀이 되는 거야. 그래서 헤들리 순환, 페렐 순환, 극순환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얘는 직접 간접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이걸로 에너지가 고위도로 넘어간다는 거지. 또 뭐 있어요? 잠깐만 여기 지워볼까? 또 뭐 있어요? 하나만 이거 할게. 자, 우리나라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일본이 여기 있고 이렇게 쓰면 여기가 북미가 있고 남미가 있죠. 여기가 적도 지방이 이렇게 있죠. 여기에 가열된 게 이게 이제 북적도예요. 남적도예요. 이렇게 되죠. 이 열이 일로 치고 올라가죠. 누구 때문에? 편서풍 때문에. 이 치고 올라가는 애가 누구야? 빨간색으로 그려볼까? 프로시오 난류주. 이쪽으로 내려온 애가 뭐야? 캘리포니아 해리죠. 그래서 난류가 올라가고 한류가 내려오지. 그 낮은 곳에 있는 저위도에 있는 열을 올라가고 부족한 열을 가지고 내려오고 이렇게 돌려. 이런 식인 거야. 얘는 이쪽으로 돌겠지. 아이고, 빨간색으로 해서 얘 이쪽으로 돌겠지. 얘 이쪽으로 이렇게 돌겠지. 그래서 대기대순환하고 해류대순환이 지구의 평균을 시켜주더라. 남는 에너지를 넘겨주더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할 수 있겠냐? 이런 것들이 지금 지구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 요소들의 내용이에요. 이런 문제들이 이제 시험 문제로 세세하게. 그러니까 이 정도는 다 빼고 있어야지 어떤 문제가 나와도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야. 됐죠? 정리